안녕하세요. 라이플 아카데미 김용석입니다. 워브 매트리스, 베드이너박스 매트리스 반란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국 매트리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난번에는 드라이 버전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스토리텔링 버전입니다. 2011년도 JT 메리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하나 사게 되죠. 여러 매트리스 매장을 들려서 꼼꼼하게 체크했지만은 결국은 그 세일즈맨한테 당했죠. 3,300불짜리 매트리스를 사고 맙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던 클래스메이트 박대희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거 호구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형, 나도 그래. 나도 4개월 전에 샀는데 나도 똑같았어. 진짜? 야, 이거 우리 잘라볼까? 이 둘은 진짜로 잘라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르죠. 잘라서 그 안에 도대체 3,300불짜리 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IT 엔지니어답게 박대희가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업체들한테 그 재료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죠. 얼마가 나왔을까요? 3,300불짜리였는데 놀랍게도 견적가는 500불이었습니다. 둘은 그 결과를 보고 엄청나게 열받죠. 그리고 거기서 곧바로 기회도 느낍니다. 매트리스 가격 거품에 분노해서 창업을 결심하죠. 이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미국 시장은요,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4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10년에 하나씩 매트리스를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직접 만져보고 사죠. 오프라인 매장에서요. 제일 많이 사는 데는 매트리스 전문 매장, 그리고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다른 가구점이라든가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98%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까지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샀었고요. 퀸 사이즈가 가장 흔했죠.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내고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집으로 들이는 형태죠.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TV 광고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매트리스는 이런 거야 하고 세뇌를 당해왔죠. 자, 미국 매트리스 시장의 4대 강자, 4위는 템퍼패딕입니다. 폼 매트리스로 유명하고 굉장히 고가의 매트리스를 취급하고 있죠. 3위는 시몬스, 2위는 실리, 1위는 썰타입니다. 이 4개 업체가 미국 매트리스 시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썰타와 시몬스는 2005년에 합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9%의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파워로 미국 시장을 막 쥐고 흔들게 됐죠. 실리하고 템퍼패딕은 견디지 못해서 결국 2013년에 자신들도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썰타 시몬스에 대항하기로 하죠. 이 두 개의 거대 업체들은 72%의 무려 72%의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됐고, 도시가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도매 시장의 72%요. 67억 불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그리고 5위에서 15위까지 업체가 점유율의 20%를 가져가게 됐고, 나머지 8%를 가지고 중소 매트리스 제조사가 정말 그야말로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이었고요. 소매시장 규모는 140억 불 규모, 즉 도매시장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만큼 유통 마진을 많이 붙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는 매트리스 펌이었죠. 매트리스 펌은 2015년 2위 슬리피스를 8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3,500개 전국 매장을 가지게 됐고, 미국 내 1위로 등극을 하게 되죠. 2016년 조사에서는 미국 전체의 매트리스 매장이 9,000개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중에 3,500개를 한 회사가 거느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갖게 됐죠. 그 이전보다 말이죠. 2,000달러짜리 소비자 가격을 가진 매트리스는 원가는 320달러 정도, 제조사가 480달러를 먹고 그 다음에 소매점이 1,200달러를 먹는 고마진 구조가 된 거죠. 결국 이 세 개 업체들이 시장을 양분하게 되면서 3분화하게 되면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도 싸웠어요. 템퍼실리하고 매트리스 펌은 2017년도에 계약을 두고서 서로 조건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너 이렇게 납품해줘. 안 돼. 우린 그렇게는 납품 못해. 그럼 너네 제품 취급 안 해. 마음대로 해봐. 안 낼 거야. 그렇게 해서 매트리스 펌도 템퍼실리 거를 취급하지 않게 되고 템퍼실리도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양쪽이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이런 난리 와중에 터프텐이들이 2012년도에 시장에 들어서게 됐죠. 저는 이걸 배드이너박스 반란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2011년도 1년 내내 제품 개발을 통해서 폼 매트리스 형태의 일환인 아답티브 폼을 개발하는데요. 라텍스가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라텍스는 아니다. 라텍스는 지지를 잘 못해줘. 메모리 폼? 너무 더워. 스프링 매트리스? 허공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렇게 에그 계란판 같은 저런 형태의 폼? 저거는 한 장으로 두 장을 만드는 기술이지.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많은 폼이 겹겹이 쌓일 필요도 없어. 두 개면 충분해. 그게 아답티브 폼이었죠.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었죠. 당신의 제품이나 우리 제품이나 가격은 비슷해. 그런데 당신네들은 너무 많은 유통 마진을 붙이지. 우리는 그래서 직접 배송할 거야. 이렇게 해서 터프텐 니들은 6가지의 정책을 확립했습니다. 거품을 뺀 가격, 온라인, 박스에 배송하기, 폼 형태 매트리스, 100일 동안 무료 교환 반품, 10년 워런티. 자, 이 6개 정책은 뒤이어서 따라올 다른 스타트업들, 매트리스 스타트업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죠. 이렇게 2012년도에 온라인 시장에 뛰어듭니다. 자, 그런데요. 터프텐 니들의 걱정은 98%의 미국인이 직접 누워보고 결정한다는 데 있었죠. 누가 온라인으로 사겠어? 이걸 어떡할까? 뭔가 온라인 튜토리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창업자인 박대희가 직접 동영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너무 간단해요 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영상이죠. 자, 그럼 박스를 갖다 풀어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군요. 그렇게 해서 위에 비닐 커버를 갖다 뜯어낸 다음에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걸 잘라줍니다. 이런 식이죠. 금방 부풀죠. 그리고 비닐을 뜯어내기만 하면은 끝! 이게 터프텐 니들이었죠. 다른 스타트업들도 곧바로 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터프텐 니들은 배드이너박스의 초기 롤모델이었죠. 펀딩을 받지 않았고 $50만 대출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펀딩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3년 100만 불 매출해서 2016년도에는 1억 불을 돌파하죠. 수직 상승하는 거죠. 폼 형태의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게 터프텐 니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매트리스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웠던 캐스퍼가 나오게 되죠. 캐스퍼도 아까 보여드렸던 6가지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 창립해서 반란군의 선두 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죠.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좀 스타일리시하게 갔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창립을 했고, 그리고 2016년 매출 2억 달러를 올리면서 배드이너박스의 대표 주자로 단숨에 올라서게 됩니다. 2.4억 달러의 펀딩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가 이런 셀러브리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중저가, 약간은 터프텐 니들보다는 좀 비쌌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죠. 이게 캐스퍼입니다. 그리고 매장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체험 매장이요. 여기서 자는 게 또 유행처럼 맨하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개 매트리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터프텐 니들과 캐스퍼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사는 2015년에 터프텐 니들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탐스에서 0.3, 3,200만 달러를 펀딩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에 그 1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죠. 사트바는 사실 톱10 리들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2010년에 창립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좀 특이했어요. 네, 하이브리드였고 그리고 럭셔리 쪽으로 처음부터 진출했습니다. 원래 그랬었거든요. 퍼플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창립했는데 소재를 기술로 해서 스마트 컴포트 그리드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 매트리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가 시장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가지 베드 이너박스 매트리스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장이었다면요, 전체가 오프라인 시장이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톱10 리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빼꼼히 고개를 들이밀고, 그리고 캐스퍼가 나오면서 조금씩 온라인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2015년이었죠. 매트리스 펌이 엄청 커지는 거 보이시죠? 2위 슬리피스를 인수해서 마켓의 지배력을 높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퍼플과 리사가 나왔죠. 그리고 결국엔 17년도에는 전체 마켓 쉐어를 10%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트리스 펌과 템퍼패딕이 싸웠죠. 실리하고요. 그래서 실리와 템퍼패딕은 빠지게 되죠. 2017년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베드 이너박스 반란구는요, 2016년 5%까지 교두보를 확보했었는데 거기에서 2배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애써서 폄훼했거든요. 에이, 저러다가 말 거야. 기존 업체들이 말이죠. 그러다가 10%까지 올라가니까 어라, 이거 뭐야,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파는 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각종 전망에서 온라인 시장이 20% 이상 확대될 거라고 하니까 모든 업체들이, 오프라인 업체들이 불안감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뭔가 쟤네들 좀 잠재워야 될 것 같아. 결국엔 기존 매트리스 이너박스, 베드 이너박스 업체들을 진압을 하러 가죠. 매트리스 펌은 툴로라는 브랜드를, 그리고 실리는 코쿤이라는 브랜드를, 시몬스는 자신들의 베스트셀러인 뷰티레스트를 이용해서 자신들도 온라인 베드 이너박스 안으로 진출을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온라인 시장이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좀 더 확대해서 알아보죠. 자, 기존 거대 업체들이 이렇게 특공대를 보내와서 자기들을 위협합니다. 게다가 후발 주자들까지 있었죠. 룰, 넥타, 헬릭스, 레일라, 베어. 이렇게 양쪽에서 옥주에이니까 온라인 시장이 엄청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코쿤, 툴로, 레일라, 베어, 룰, 헬릭스. 시장 12%를 두고서, 이게 2018년 얘기입니다. 175개사가, 무려 175개사가 경쟁을 하는 꼴이 되었죠. 기존 거인들의 시장 진입이 러쉬가 이루고 있었고요. 베드 이너박스 신규 진입도 러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스퍼라든가 톱10 리들, 기존 베드 이너박스 업체들은 못 살게 되는 거죠. 못 살겠어. 야, 이거 어떻게, 너무 좁은데 너무 플레이어가 많아. 그때쯤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매트리스 펌에서 터지죠. 2017년도 말이었습니다. 파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생 절차를 밟느라고 매장을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2017년 말까지의 다이나믹한 상황이죠. 정리를 해드리면요, 결국 오프라인 업체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야, 온라인이 결국은 앞으로 대세인가 보다. 그쪽으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온라인 이 반란군 입장에서는요, 야, 온라인만 하기에는 너무 지친다.
부대낀다. 우리도 뭔가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나 봐. 그래서 서로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캐스퍼의 경우 원래 오리지널 더 캐스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나중에 추가가 됐죠.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웨이브라고 하는 프리미엄 라인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2.4억 달러 펀딩 받은 걸 가지고 3년 내 200개 오프라인 매장을 갖다 개설하는 걸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2018년 8월이었죠. 그리고 저가 시장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베개, 침구, 프레임 시장까지. 생뚱맞게도 2019년 1월에는요. 글로우 라이트라고 하는 스마트 조명까지 진출합니다. 네, 캐스퍼는 기존 침구 업체들이 하는 거 모조리 다 하게 됐습니다. 차별화가 사실상 많이 없어졌죠. 우리의 톱10 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오리지널 라인은 500달러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 더 민트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더 좋은 프리미엄 제품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프라인을 매장을 내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때까지 펀딩을 받지 않고 계속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죠. 썰타 시몬스와 2018년 8월에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진짜 놀랍죠. 금액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2018년 말 정도가 되겠군요. 반란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매트리스 펌은 많이 줄어들었고, 썰타 시몬스, 템포패딕은 여전히 둘이 싸우고 있는데, 썰타 시몬스는 톱10 니들이라고 하는 온라인 파트너를 얻게 됐죠. 퍼플과 사트바는 2,000달러 이상의 모델로 쭉 올라갔고, 그 중에서 퍼플은 11억 달러 엑싯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되죠. 매트리스 펌은 결국은 템퍼 실리와 화해를 해서 물건을 다시 받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500달러대에 넥타, 베어, 룰, 헬릭스, 레일라가 여전히 몰려 있었죠. 이렇게 끝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몰랐던 시장이 있었죠. 자, 500달러 미만의 시장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요. 거기도 300달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린넨스파, 루시드, 그리고 지누스 대표 주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아마존 베이직스라고 해서 아마존이 직접 매트리스 쪽으로 진출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존이 그 매트리스 유통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가장 큽니다. 저 위에 있는 캐스퍼, 톱10 니들 거의 모든 업체들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마존도 아마 그거를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톱10 니들하고 캐스퍼는 뭐야? 야, 저가에 뭐가 있는 거야? 해서 자기들도 저가 라인을 내고서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300달러를 중심으로 한 저가 라인의 대장은 지누스라는 업체였습니다.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퀸 사이즈입니다. 무려 퀸 사이즈인데 259달러였어요. 그리고 커스터머 리뷰 좀 보십시오. 25,460개가 달려서 평균 4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와, 지누스가 어디야? 그때 한번 찾아봤죠. 알고 보니까 아마존 넘버원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배드이너박스 업체들보다 규모 면에서도 더 큰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실과 거실 전체를 확장 중이었죠. 진짜 놀랐던 건 한국 회사였다는 것들이요. 그리고 2017년 미국 매출은 6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 내 영업을 개시했고요. 2019년 작년 하반기에 국내 재상장됐습니다. 30만원 내외의 저가 제품을 가지고 있죠. 소파와 협탁 등 가구 침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차세대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를 전체를 정리해드리죠. 1라운드는 전통의 강자 3파전이었습니다. 2015년까지였죠. 2005년에
솔타 시몬스가 합병을 했고, 그리고 2013년에 템퍼페딕 그리고 실릭 합병을 하면서 72%의 시장을 둘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에 유통의 강자인 매트리스 펌이 3강 구도를 형성을 했죠. 셋이서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메드인어박스 반란군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장 기승을 부릴 때가 2015년을 전후해서였습니다. 2012년에 터프텐 니들이 나왔고 2014년에 캐스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퍼플과 리사와 사트바는 원래부터 있었죠. 이 5명의 기수가 이 온라인 시장을 10%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러자 전통의 강자 3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객들을 보내게 되죠. 툴러, 코쿤, 뷰티레스트로 이들을 역습합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후발 주자들이 계속 따라하고 있었죠. 베어, 레엘라, 롤, 넥타, 헬릭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프리미엄 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2라운드였죠. 2018년 말이었고요. 결국은 메드인어박스 반란이 어느 반란군이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의 패러다임은 확실하게 바꿔놨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3라운드가 있었죠. 저가 온라인 시장이었습니다. 지누스를 필두로 해서 린넨스프와 루시드가 있고 아마존까지 여기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터프텐 니들과 캐스퍼도 아래로 잡으려고 내려왔죠.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워브 매트리스. 자, 여기만 나오는 업체들이 22이네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매트리스 전쟁. 오늘은 소프트한 버전, 스토리텔링 버전이었습니다. 라이플로 아카데미의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